여러분, 한국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경복궁, 남산타워, 인사동. 물론 다 좋은 곳이지요.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국립민속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은 경복궁 안에 있어서 찾아가기도 참 쉽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외국인 관람객 수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곳을 찾은 전체 관람객은 228만 명이었는데 그중 외국인이 무려 135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전체의 60%에 가까운 숫자이지요. 국립중앙박물관보다도 외국인이 더 많이 찾는 곳이 바로 이 박물관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한국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오래된 옛날 물건들만 있는 딱딱한 공간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인의 생활 모습을 재미있고 쉽게 보여줍니다. 탈춤을 직접 따라 춰보거나 영상을 감상하는 등 몸으로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체험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도 쉽게 공감하고 즐겁게 둘러볼 수 있는 곳이지요. 그렇다면 이 박물관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왜 외국인들은 이곳에 열광할까요? 국립민속박물관은 관람료가 무료입니다. 누구든지 돈을 내지 않고 자유롭게 들어와 한국의 문화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곳입니다. 또한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로 된 안내자료도 준비되어 있어 외국인 방문객도 불편함 없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어린이 박물관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서 가족 단위의 방문객에게도 매우 인기 있는 곳입니다. 어린이 박물관에서는 직접 만지고 체험하는 활동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몸으로 느끼며 배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립민속박물관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 박물관은 언어 공부를 넘어 한국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창문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국립민속박물관을 찾는 외국인의 숫자는 정말 놀랍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곳을 찾은 전체 관람객 228만 명 중에서 외국인이 135만 명으로 전체의 60%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을 찾는 것일까요? 어떤 매력이 전 세계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이끄는 것일까요? 국립민속박물관이 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생활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보물이나 귀한 예술작품은 감탄스럽지만 때로는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고 아이를 키우고 명절을 함께 보내는 이야기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 금방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 사람들의 밥상, 부엌도구, 아기를 재우던 요람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자신의 나라와 비슷한 점을 발견하기도 하고 전혀 다른 점에 신선한 놀라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작은 발견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외국인이 크게 늘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보았던 명절 풍경, 음악 속에서 느꼈던 한국적인 감성. 그것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이 박물관을 찾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고 드라마를 즐겨보는 분이라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 속에서 보았던 장면들의 진짜 의미와 배경을 이 박물관에서 만나게 되는 순간 좋아하던 것들이 훨씬 더 깊고 풍부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단순한 팬심이 진짜 문화에 대한 이해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경험이 되는 것이지요. 외국인 관람객들이 또 하나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 문화의 깊이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이야기들이 이 박물관 안에 촘촘하게 담겨 있고 그것이 단순히 과거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의 한국 생활 속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점이 많은 외국인들을 감동시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는 문화를 지금까지 지켜올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박물관을 나서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질문 자체가 바로 이 박물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여러분도 언젠가 이 박물관 앞에 서게 된다면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함께 공부한 사람으로서 훨씬 더 풍성하고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토픽. 다음 문장에서 기역과 니은의 괄호에 가장 어울리는 것을 고르십시오. 박물관은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살아있는 문화 공간이다.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의 문화가 현재와 연결되며 새로운 의미를 괄호. 이러한 활동을 통해 박물관은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이끌고 문화가 계속해서 발전하도록 괄호. 만든다, 돕는다. 없앤다, 파괴한다. 무시한다, 제거한다. 끊는다, 해친다. 모두 아시죠? 새로운 의미를 만들고 문화가 계속해서 발전하도록 돕는다입니다. 박물관은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살아있는 문화 공간이다.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의 문화가 현재와 연결되며 새로운 의미를 만든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박물관은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이끌고 문화가 계속해서 발전하도록 돕는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어떤 곳일까요? 국립민속박물관이라는 이름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이름 안에 이미 이 박물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국립은 나라에서 만들고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민속은 조금 낯선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백성민의 풍속 속, 즉 평범한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함께 만들어 온 생활 방식과 문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립민속박물관은 한마디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평범한 한국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보여주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나 귀족처럼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웃집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그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온 이야기를 담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놀이를 즐기며 살아왔는지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시대 왕이 살던 궁궐로 서울의 중심에 있는 대표적인 역사 명소입니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내리면 걸어서 바로 찾아갈 수 있을 만큼 교통도 편리합니다. 경복궁 안에 박물관이 있다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신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참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왕의 공간인 경복궁 안에서 평범한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는 박물관을 만나는 것이지요. 덕분에 관람객들은 경복궁을 구경한 뒤 자연스럽게 박물관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한 번의 나들이로 두 곳을 모두 즐길 수 있어서 더욱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역사는 생각보다 꽤 깊습니다. 이 박물관의 시작은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광복 직후 우리 민족의 문화와 생활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국립민족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고 자리도 옮기는 과정을 거치면서 1992년에 지금의 경복궁 자리에 새롭게 단장하여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생활 문화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박물관이 지켜온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웅이나 훌륭한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들판에서 일하던 농부, 시장에서 물건을 팔던 상인, 아이를 키우던 어머니, 이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박물관의 주인공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크게 3개의 상설 전시관과 야외 전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설 전시관이란 특별한 행사나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열려있는 전시관을 말합니다. 첫 번째 전시관은 한국인의 하루를 주제로 한국 사람들이 계절과 자연의 흐름에 맞춰 살아온 일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전시관은 한국인의 1년을 주제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마다 이어져 온 세시 풍속과 명절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시관은 한국인의 일생을 주제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을 마치는 날까지 한국 사람이 겪는 다양한 의례와 삶의 단계를 소개합니다. 야외 공간에도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옛날 마을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야외 전시장에서는 초가집, 정자, 연자방아 같은 전통 건축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주변을 거닐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맑은 날 이 공간을 천천히 걸으면 마치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세계의 전시관 속으로 보고, 듣고, 즐기는 체험.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넓은 마당이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그 마당을 지나면 세 개의 전시관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각각의 전시관은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세 곳을 모두 둘러보고 나면 마치 한 편의 긴 이야기를 읽은 것처럼 한국인의 삶 전체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제1전시관, 한국인의 하루. 첫 번째 전시관의 주제는 한국인의 하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루는 단순히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면서 만들어 온 하루하루의 생활 방식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의 구조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고 마루에서 가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마당에서 일을 하던 모습들이 실물처럼 재현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던 그릇, 농기구, 생활 도구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어서 그 시대의 일상을 눈앞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신분에 따라 생활 모습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양반 가문의 넓고 단정한 집과 평민들의 소박한 초가집이 나란히 소개되어 있어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서로 다른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제2전시관, 한국인의 1년. 두 번째 전시관의 주제는 한국인의 1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풍속과 명절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전시관은 그 아름다운 계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봄에는 씨앗을 뿌리며 한 해의 시작을 알리고 여름에는 더위를 이겨내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찾았으며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고 겨울에는 가족이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설날, 대보름, 단오, 추석 같은 명절들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이 전시관에서 자세히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드라마 속에서 본 명절 장면들이 더 잘 이해될 것입니다. 제3전시관, 한국인의 일생. 세 번째 전시관의 주제는 한국인의 일생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삶을 마칠 때까지 겪게 되는 중요한 순간들을 차례대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대문에 금줄을 거는 풍습, 아이가 처음 맞이하는 돌잔치, 어른이 되는 것을 축하하는 성인식,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전통 혼례, 그리고 오랜 세월을 살아온 어른을 공경하는 회갑잔치까지 한국 사람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이 이 전시관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전시관을 천천히 둘러보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삶의 매 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정성껏 기념해 왔는지가 느껴집니다. 화려한 전시물보다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더 깊이 와닿는 공간입니다. 진짜 매력은 전시물을 눈으로만 보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고, 듣고, 직접 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체험 중 하나는 바로 탈춤입니다. 탈춤은 탈을 쓰고 추는 한국의 전통춤으로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사회의 불합리함을 웃음으로 비꼬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탈춤 공연을 감상하거나 간단한 동작을 직접 따라 해볼 수 있는 체험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관람객들이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다가 어느새 신나게 동작을 따라하는 모습을 이 박물관에서는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영상 콘텐츠도 매우 풍부합니다. 글이나 유물만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소리, 움직임, 분위기를 생생한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농악대의 신명나는 북소리, 전통시장의 왁자지껄한 풍경, 계절마다 달라지는 한국의 자연 풍경이 화면 가득 펼쳐집니다. 눈과 귀가 함께 즐거워지는 경험입니다. 박물관 곳곳에는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어볼 수 있는 공간, 전통 놀이를 직접 해볼 수 있는 체험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윷놀이, 제기차기 같은 놀이들은 처음 접하는 외국인도 금방 규칙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어서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한국의 문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직접 참여하고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을 이해하게 되는 살아있는 문화 공간입니다. 배웠던 단어들과 표현들이 눈앞의 장면들과 하나씩 연결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국립민속박물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단순히 오래된 물건들을 늘어놓은 공간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여러분에게 이 박물관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명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의식을 치렀는지, 이런 생활 속 이야기들을 알게 되면 한국어 표현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언어는 결국 그 나라 사람들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경복궁을 구경한 뒤 바로 옆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에도 꼭 들러보세요. 그날을 함께 기대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토픽. 다음을 듣고 여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서울에는 갈 곳이 많은데 왜 국립민속박물관을 추천해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집, 도구, 계절, 풍습까지 모두 볼 수 있어요. 서울에는 박물관이 너무 많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전통 가옥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박물관을 방문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모두 아시죠? 여자는 박물관에서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는 갈 곳이 많은데 왜 국립민속박물관을 추천해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집, 도구, 계절, 풍습까지 모두 볼 수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